저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감기인데 코감기 그때 좀 괜히 회식을 했나 싶은데 그때 또 술을 안 먹다가 마시니까 또 좀 더 타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예촌 막걸리 회식 자 그래서 또 제가 미세먼지에 좀 많이 민감해서 흐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좀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보다는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색채의 본질이라는 슈타이너의 책인데, 루돌프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그래서 이 책을 주문을 해놓고 이 별맛 오브를 찍기 위해서 주문을 해놓고 책을 보고 찍을까 하다가 이 책에 대해서 강의한 걸 요약하는 정도로 미리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책을 보고 나서 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 책이 강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슈타이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발도르프 학교의 협동조합 이사장, 이따가 이름이 나올 텐데 이분인데, 양평자유 발도르프 동서통합 인지학당. 예, 이분 강의를 한 5시간 이상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왜 그냥 이걸 찍기로 했냐면, 색채의 본질이란 책이 박규현 씨네요. 박규현. 이분의 말이, 이 색채의 본질이라는 책이 슈타이너의 강연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이 좀 약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그 책을 체계화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저에게, 그러니까 한 번 더 각색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편집이 되는 건데, 저의 추측과 저의 어떤 감각으로 이분의 강의를 다시 한번 재편집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좀 더 아미고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편집을 한 건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책을 읽는다고 이거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슈타이너가 강연록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하고 책을 집필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이고 도표도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강의할 때는 청중이 누구냐, 그날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막 꼬이거든요. 섞이고. 그래서 슈타인의 책이 강연록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꼬이고 섞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낫겠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땀이 나더라도 선풍기를.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기침이 더 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몸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좀 춥지도 않은데 땀이 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돌려봤는데 그냥 땀을 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감각이 좀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쌍화차를 좀 마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화차 생강차,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커피인데. 자, 그래서 어제 이제 7064 공지를 했고, 두 분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마 그게 전북은행 계약건인 것 같아요. 전북은행 계약
건인 것 같아요. 매년 100개월 할부해야 되니까 전북은행에 50호 계약한 건인 것 같고,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것이 그 두 건을 완납을 해주셨어요. 자, 이 강의는 별맛 5부예요. 5부인데, 제가 서양 별자리, 그 다음에 동양 별자리는 그게 사주거든요. 천간지지. 그래서 그 천간이라는 별자리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은 그게 12분야가 나오는데, 그 12분야와 또 지지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별자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천간지지가 좀 더 복잡하죠. 서양의 천궁도보다는. 근데 일치되는 거는 황도 12궁하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12개의 분야가 또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단지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동양에서는 뭐 28수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12궁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또 24절기랑 또 일치하는 거고, 그걸 또 세분화하면 24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동서양이 통합되어 있는데, 같은 현상을 이 색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달라지는가를 이 박규현 씨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데, 동양의 색과 서양의 색이 모커토 금수, 그 다음에 슈타이너는 뭐 응축, 확산, 뭐 회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사계절의 순환을. 그러면서 컬러가 약간 달라지는데, 슈타이너는 오행의 구성에서 이 살색과 녹색이 등장을 해요. 살색과 녹색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오강생하고는 많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아우라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색깔이에요. 슈타이너는 아카시아 기록을 다 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석가모니급의 어떤 평행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깊은 영혼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급이 높은가는 뭐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그 경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아카시아 기록을 봤다는 얘기는 그냥 깨달았다, 도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뭐 신학 그런데 신지학의 창시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발더루프 학교가 슈타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더루프 학교의 관계자가 슈타이너를 다 공부할 수밖에 없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과 살색은 우리 동양의 오방색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구분이 갔어요. 흑색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색이 사라진 거니까 빼고, 백색, 흰색, 그러니까 녹색, 살색이 있어요. 근데 살색은 거기에 분홍이잖아요, 분홍. 레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붉은색하고 백색이 섞여 있는 거고. 녹색은 백색에다가 그냥 녹색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치 극광의 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극광. 그러니까 오로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라인데, 아우라하고 오로라하고 좀 다른데, 극광하고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여기다 살짝 그림 그려놨는데, 우리 옛날에 현재 부처님 상 보면 뒤에 광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
그게 영광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또 다른 거다. 그건 깨달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전에 그 성당의 그림들을 보면 뒤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동그라미 뭐 관음보살이라도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 거울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광반, 후광, 그다음에 영광, 영의 빛이다 그래. 영광이라고. 그것을 오라라고 해요. 오라. 그 오라에서 오라의 철자를 AU 이렇게 읽으면은 아우라라 그런 거. 아우라. 그래서 그거를, 그 아우라가 분위기란 뜻도 있지만 카리스마란 뜻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우라, 분위기 이렇게 쓰죠. 그 용어를. 근데 그거하고 극광하고는, 그거는 오로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봐야지. 가끔 알고 있는 게 틀릴 때도 있어서, 맞을 겁니다. 옛날에 만화 보면 오로라 공주 나오고, 오로라와 아우라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보세요. 헷갈리니까 이 네이버에도 아우라, 오로라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로라와 아우라를 혼동하는 것이 뭐 그리 엉뚱한 일을. 미묘한 분위기란 뜻이다. 아우라는 이렇게 되고, 오로라는 극광일 겁니다. 오로라 볼까요? 동화 사이언스에 나온 기사네. 오로라는 그리스 신화 에오스에서 왔다. 미술에서는 진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흥을 아우라라고 한다. 부른다. 그렇지. 에스프리, 에스프리, 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품에서만 느껴지는 것을 아우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극광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뭐 약간 문학적인 건데, 오로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로라 트립, 오로라 그림. 그러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로라, 아우라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맞을 거예요. 아무튼 1월 3일, 그러니까 오늘 좀 특이한 새해 첫날부터 두 가지 얘기하고 다 계속 할게요. 1월 1일 날 포춘이 고양이가 이사를 했어요. 더 좋은 데로. 해가 드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컨테이너에서 1월 1일 날 맨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번호판이 하나 있었어요. 트럭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숫자를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 번호를. 그랬더니 번호가 2888이에요. 2888. 그래서 이걸 해석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 엔젤 넘버라는 게 있는데, 28의 의미도 제가 24년에 기대하는 것과 굉장히 부합하고, 아주 좋았어요.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좋았고, 오늘 아침에 이게 또 오는 거야. 야, 정말. KB증권에서 서울옥션, 소투 이렇게 좀 3개의 회사가 손잡고 STO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B증권 계좌를 틀어라는 광고가 온 거예요. 이게 제가 전달받았는데, 박 실장한테. 그리고 경품으로 김환기 한정판 판화를 준다고 그러고, 소투 앱에 들어가서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한 일주일 후부터
앤디 워홀의 작품을 아마 7억 원에 또한 2호로 하는 것 같아요. 1호가 쿠사마요의 호박 12억인데 70억 얼마가 들어왔고 앤디 워홀은 7억으로 이제 KB증권에서 한다라고 이런 광고가 오길래 그 뉴스도 많이 떴어요. 지금 2호 STO 해가지고 24년 들어서면서 STO의 그 공세라고 해야 되나 이걸 확 띄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시 슈타이너로 돌아와서 자 오로라하고 오라하고 이제 확실히 헷갈리지 말고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본체의 색깔을 우리 영혼의 색깔을 살색, 녹색, 백색으로 구분을 한 거고 백색은 영성, 녹색은 지성, 지적인 거, 살색은 감성,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아우라가 그러니까 이 아우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예언자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 뭐 슈타이너도 그걸 본 거죠. 아우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거의 약간 반도통을 해야만이 아우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 체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우라가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 상태로 가야지 그게 아우라가 보이는데 에드가 케이시, 스칼리온 아마 스웨덴보리도 그걸 봤을 거고 근데 영광을 보면서도 그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더라도 느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영혼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게 사기꾼의 빛이냐 아주 이게 뭐 도둑놈 심보가 있느냐 지적이냐 감성적이냐 뭐 이 사람이 현재 화가 나 있느냐 뭐 감사함의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냐에 따라 색깔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색깔로. 그 또 하나는 그 영광 그러니까 아우라를 보면은 뭐 몇 번째 층에 무슨 색이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간이 안 좋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드가 케이시도 그렇고 스칼리언도 그렇고 영광을 봄과 동시에 몸을 투시했어요. 투시해서 당신의 지금 질병의 원인은 뭐고 지금 어디가 안 좋다. 그 내장 속에 뭐 지금 뭐가 상태가 안 좋다. 이것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투시안이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라를 보는 감각으로 녹색, 살색이 나온 거죠. 그런데 슈타이너도 음의 색깔, 양의 색깔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결국 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본체의 색인 거고 녹색, 살색, 백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도레미파 솔라시하고도 연관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 거죠. 소리하고도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소리하고 빛이. 뭐 빨간색이 도다 뭐 이러면은 주황색이 레고 뭐 미가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짝짓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거고 이건 우리 영혼에 작용하는 거다. 슈타이너가 봤던 색깔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별맛 1부, 2부, 3부, 4부 쭉 하면서 4부에서는 세포 수용체가 양자적 반응으로 와이파이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5부에서는 그러니까 일관된 주제인데 행성과 별자리, 태양과 달과 행성과 우리는 왜 그런 어떤 사주팔자라든가 별자리라는
뭐 타고난 운명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건데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좀 잠깐 놓쳤던 얘기가 뭐냐면 휴먼 디자인이라는 연구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약간 뭔가 약간 종교 집단처럼 휴먼 디자인 이렇게 그 좀 믿는 그런 집단이 있던데 거기서는 중성미자가 뉴트리노 중성미자가 목성을 통과해서 지구에 와서 영향을 미친다. 토성을 통과해서 지구에 와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별맛 4부에서 말했던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잖아요. 통과하면서 뭔가 컬러가 바뀐다. 그 다음에 렌즈 효과라는 것은 제가 놓쳤던 게 중력 렌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성도 중력 렌즈가 있을 것이고 토성도 중력 렌즈가 있을 거예요. 태양도 중력 렌즈가 있고 중력 렌즈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남는 데가 없어서 가운데다가 설명해야 되겠네. 남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렌즈도 빛이 이런 식으로 굴절되잖아요. 빛의 방향이 이렇게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렌즈를 통과하면서 우리 수정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렌즈 효과잖아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중력 렌즈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거 정말 섬세한 부분인데 목성이 있으면 이게 중력 렌즈 효과가 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 중력 때문에 살짝 휜다 이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많이 휘지는 않는데 아주 약간 휜다라는 건데 어차피 지금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민감성 때문에 그게 나비 효과로 우리 몸에 사주팔자라던가 별자리 성공도가 주어진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별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포 수용체가 우리 몸이 그 별자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거는 그 별자리를 각각의 별자리들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과 또 이렇게 호응하는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파를 하고 오방색이라는 걸 우리 조상들이 지정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영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신화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주팔자나 주역이나 서양의 별자리가 정확하게 누가 언제 만들었다는 출처는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외계인의 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화 속에서는 뭐 태호 복기 씨가 이렇게 주역을 그렸다. 그다음에 하도 낙서라 그래갖고 말의 등에서 무슨 무늬를 봤다. 거북이 배딱지인가 어디서 그 그림이 있었다. 점박의 그림이 있었다. 뭐 이런 신화지 신화. 그래서 우임금의 낙서고 하도가 태호 복기 씨인가. 아무튼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냥 출처 불명이에요. 언제인지 정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고대의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던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주는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직관력과 통찰력과 꿰뚫어보는 이 우주의 이치 같은 걸 꿰뚫어보는 어떤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바뀌면 이거는 그 슈타이너의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물병자의 시대로 가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4원소, 5원소 있잖아요. 물, 바람, 공기, 불, 흙. 흙에는 보니까 토하고 금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서양의 그 4원소소라고 우리의 그 오행설이 이렇게 섞여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별자리마다 어떤 감각을 하느냐 이런 게 구분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물병자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물병자의 시대라는 것은 후각, 냄새 또는 바람하고 연결된 것인데, 우리 인간들 전체에 도덕과 양심이 깨어나는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병자의 시대. 쌍호공 시대였잖아, 지금까지. 먹을 거에 관한 2000년에, 2400년인가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병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강의한 바 있는 일본에서 약 900억 원의 낙찰을 받은 고호의 그림을 무덤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길, 난 무덤에 묻어달라가 아니라 더 심하게 유언했더라고요. 나와 고호의 그림을 불태운 다음에 묻어달라, 이렇게 그 유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근데 그때 그 썰이 되게 많아서, 정말 이게 불태워져서 무덤에 갔을까, 아니면은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자기 아버지가 900억 주고 산 건데 어디다 막 감춰놨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다 감춰놨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도 나도 그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 팔아서 돈을 나눠 갖자 뭐 이런 사람들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숨겨놨다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인데, 불태우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대요. 그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최근 기사를 그 아미고님 올려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쌍호공 시대에서 먹이 다툼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먹이 다툼을 하는 시대에서 물병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먹이 다툼의 시대는 벗어나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호의 그림을 무덤에 묻어달라라는 그 영상이 이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요게 그 그림에 대한 900억 원 당시에 이 그림이 가세 박사의 조사 이거고, 난 처음에 해바라기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해바라기도 샀거든요, 일본인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해바라기 산 일본인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억이라고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게 450억, 500억 정도 했거든요, 그 일본인이 해바라기 그림을 살 때. 근데 그게 아니었어. 가세 박사였던 거예요. 900억짜리였던 거예요. 제가 그림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요, 제가. 그 특정 미술품을 담보로 전 세계 통화량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일본에서 그게 증거라. 고호의 작품을 455억인가에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무덤에 묻어달라고 하는 사건이, 그 사건과 왜 그림본이 기축통화 백경 시대가 오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제 술자리 강의인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쌍호공 시대에서 물병자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미 넘어갔다고도 해요. 지금 넘어가면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인간들이 이렇게 금은 보화, 먹을 거, 식량, 여기에서 약간 영적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것, 그림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교집합에 있다는 얘기도 전에 했어요. 그 영상도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본의 자체가 영성이 있는 것, 뭔가 영성, 도덕성, 그 다음에 추상적인 스토리나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의 가치다, 그거 정말 소중하다, 그러니까 몸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점차 영혼이 생각하는 가치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영성이 강화될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계 통화량의 본위가
뭐 부동산 금문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으로 어쩌다가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불타듯이 확 넘어오게 되는데 그 시작이 지금 STO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호 기호. 이게 굉장히 저는 10년 내에 엄청나게 확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림 본위로 어떤 가치가 저장되고 교환되는 일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STO, 우리나라에서만 STO 시장이 거의 경단위까지 갈 수 있다. 뭐 한 예측하는 사람들은 2030년까지인가 10년 내에 뭐 370조 간다 이러는데 저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몇천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몇천조. 거의 경단위까지. 자, 아무튼 네. 네. 자, 할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뭐 이거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지학이라는 게 이 신의 형상, 신의 몸체가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언어가 별빛이라는 거죠. 우주의 언어가 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주가. 그래서 신지학, 신을 알아가는 공부가 별빛과 행성을 아는 공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신의 카드 또는 코드, 또 신의 언어 같은 거니까. 행성의 위치와 별자리, 이런 중력 렌즈 같은 거. 중력 렌즈 설명 다 지나갔나요? 아무튼 빛이 가다가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뭐 해성이든 뭐 목성이든 간에 거의 모든 중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중력 렌즈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게 별빛이 행성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렌즈 효과죠. 그게 중력 렌즈 효과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필터링 효과일 수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가 뉴트리노 중성자 휴먼 디자인에서 주장하는 거,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고, 필터링 효과가 하고 렌즈 효과를 제가 그냥 통칭해서 렌즈 효과, 파장이 바뀐다. 약간 다르네. 렌즈 효과, 별빛이 바뀐다. 필터링 효과, 파장이 바뀐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블라인드 효과, 별빛이 아예 막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별빛이 결핍된다. 그쪽이. 필터링이 돼도 결핍이 되는 것이고, 렌즈 효과는 별빛이 뒤바뀌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가 여기 있는데, 원래 지구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별빛인데, 얘가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지구로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지구로 와야 되는 빛이 지구로 와야 되는 빛인데, 얘가 어떤 목성의 중력 효과에 의해서 살짝 각도가 달라져서 지구로 안 와. 그러니까 행성의 배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주요 별빛은 아니겠죠. 저 멀리서 오는 어떤 별빛 같은 것들이 그 세포가 수정체가 돼서 분열할 때,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지구상에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뭔가 영향은 있겠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약간은 다르겠지. 그것이 공기의 성분을 별빛이 뭔가 해가지고 그 공기를 마셨다거나 어쨌다거나 어쨌건 뭔가 초기 조건 민감성이 있겠죠. 분명히 별빛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이게 스위치 효과가 있잖아요. 렌즈에 의해서 별빛의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슈타이너도 이 컬러하고 색깔하고 행성은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보는 색깔이 뭐 모카토 금수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색깔이
마치 그 빨주노초 파란보가 도레미파솔라시하고 연관이 되듯이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빛의 파장 속에서 어떤 가시광선 속에서 생활하느냐가 어떤 별빛을 받느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이 신지학적인 색깔을 분석하는 신지학적인 사상도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제공하는 그 오행 중에서 부족한 것을 캡슐에 예쁘게 그림에 예쁘게 담아서 걸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보약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색채가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의 양자적 수용체가 별을 흡수하는 능력을 바꿔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결핍되었던 신의 언어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지금 슈타이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얘기하기 제가 어제 다 정리를 해놓긴 해놨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동양의 오행 사상보다 너무 이게 복잡해서 이게 막 영적인 컬러가 막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그래요. 근데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한 것들은 이 빨간색의 어떤 생명력과 분산, 확산을 의미하고 녹색이 지구이자 우리 몸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흑색에 가까워지는 진한 파랑이 어떤 혼의 색깔이고 이런 것들. 또 재밌었던 게 재밌었어 이거. 서양에서 황금색이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 클림트가 딱 생각나더라고. 황금색을 썼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는데 이게 서양의 색깔에 대한 관념이죠. 그리고 단순한 관념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뭔가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집에 황금이 많아. 내 집에. 그러면 실제로 재산이 아주 많으면 그 사람의 삶이 약간 영적으로 바뀌거든요. 물질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야. 너무 풍족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물방자의 시대가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고흐의 900억짜리 그림을 이미 뭐 1000억대까지 올라간 그림인데 그것을 나와 함께 불태워서 묻어달라라고 얘기했던 건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는데,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얼마 이상이면 사람이 영적으로 바뀔까? 15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아미고님들은 영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조 단위 이상의 고리들의 그림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제가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150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미고님들은 조 단위 이상의 고리들 그림을 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직접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그림은 10만 배에서 100만 배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차별화가 많이 되죠. 단지 100배만 올라갈 그림도 있고 100만 배가 올라갈 그림이 있으니까 같은 그림 내에서도 약 10,000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요. 고가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런데 또 복불복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전반적으로 대체로는 가격 상승률이 많고 대다수 인류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취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뜰 수도 있어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 취향이니까. 제 취향과 또 다른 사람들 취향은 다른 거니까. 취향이니까 그거는.
슈타이너가 한 말을 통해서 제가 별맛 1부, 2부, 3부, 4부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벌써 40분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자면 슈타인은 영적인 빛과 물적인 빛이 서로 섞여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적인 빛과 물적인 빛. 그래서 별빛은 물적인 빛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빛하고 또 통하기 때문에 신의 빛하고도 또 이렇게 통하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주적인 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적인 자아. 이거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불교로 말하면 부처,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 같은 거예요. 그 성령 같은 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소통하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이에요, 그냥. 신을 우주적인 자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슈타이너가. 그리고 별빛을 우주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황금색이 물적인 삶을 살지만, 물질적인 세상, 지구상에서 살지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색깔이다.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황금 해바라기 태양을 그렸잖아요. 화천대에 이번에 5억에 팔린 걸로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거. 거기에 황금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채도 황금색이고. 이게 서양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흰색은 영혼의 색깔이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아무튼 그래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별빛, 영적인 빛. 빛인데 이게 영적인 빛과 실제 별빛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 이런 것들이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 빛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막 갑자기 광자, 입자가 됐다가 또 여기 있다가 양자 도약을 막 하고 막 얽혀있고 양자 얽힘으로 얽혀있고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서로 반응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결국 영적인 빛과 별빛 사이에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 그 얽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슈타이너가 봤던 슈타이너 신지학은 오늘날에 그것이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 그런 해석이 들어요. 이건 그 강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대략 다 맞는 것 같고 다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동과 소리, 그것과 색, 그리고 그것이 행성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슈타인은 얘기하는데 행성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별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별자리가 꼭 이 황도 12궁 별자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무수한 별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무튼 이게 뭐 쌍둥이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는 사인데 그것은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 제가 여기 제 월주가 사거든요. 언어. 그래서 사주 풀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 강사가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묘와 사는 이 화가의 사주다. 이 선생,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 화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이 그게 있는데 이 냄새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기꾼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기꾼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이 축이라는 게 그 사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 동양의 12지지하고 서양의 황도 12궁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맛하고 인시하고 연결되는 거. 묘시, 자충만감 같은 거, 자신감 같은 거. 묘시, 진시, 우리 갑진을사 병호 이렇게 가잖아요. 24년, 25년 이렇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름 여기란 말이죠.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 25년이 저에게 부족한 물기운은 대운에서 잡아주고 해자축 대운에서 잡아주고 또 부족했던 화기운은 세운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4, 25, 26 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제 사주를 봐준 형이 지금까지 너가 100배 성장했는데 24, 25년에 또 100배를 성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해외 진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2년간 어마어마한 한번 기대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한번 그렇게 풀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풀이가 된다. 자, 그래서 미토는 온도하고 관련되고 축토는 냄새 관련되고 진토는 생각하고 관련되고 술토는 힘, 생명력하고 관련되고 뭐 이런 거네요. 뭐 사수자하고 돼지 해는 움직임을 느끼는 거하고 관련이 되고 자하하고 자하고 염소자는 균형 감각하고 관련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영적인 자아, 생명령, 천사, 대천사, 천사, 대천사 이렇게 또 이거는 약간 서양적인 천궁도와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관련이 돼요. 처녀자가 감각, 시각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고 요게 신. 그래서 그 동양에서도 이 신금을 활을 잘 쏘고 총을 잘 쏜다. 관역을 잘 맞추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에서도. 그런데 서양에서도 처녀자이고 시각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각적인 정확성. 이게 동서양이니까 통한단 말이죠. 유가 선칭자고 촉각이고 이런 식으로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우주의 언어, 우주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동서양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없고 거의 80% 이상은 85% 정도는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럼 15%는 왜 다르냐?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구의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달라진 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가 지역이 다르고 지구 자체도 보세요. 자, 지구가 있어. 별이 있어. 그러면은 북반구에 사는 사람, 남반구에 사는 사람 이게 우리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만 비추는 빛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여기만 비추는 빛을 여기 사는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낮과 밤도 마찬가지죠. 동서 태양이 있는 동안은 이 태양 뒤에 있는 별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기 밤일 때만 다 받는 거죠. 밤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화가나 시인들이 차라리 낮잠을 자고 밤에 별빛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뭐 우리의 밤은 길다 하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달라지고 또 특정 계절에 밤이 됐을 때 그 분야에 있는 모든 별빛들을 온전하게 받게 되잖아요. 정말 달도 없을 때.
그럼 뭔가 다르겠죠. 달이 있을 때 받는 별빛하고 보름달일 때하고 초승달일 때하고 뭔가 달라지겠죠. 태양의 위치가 또 다르니까. 별빛을 교차하는 그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야, 그 작은 차이가 정말 우리 삶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만들어낸다. 그 작은 별빛의 차이가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별빛의 변화가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양자적이니까 좀.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기 의지,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그것도 파동이잖아요. 생각도. 그거는 별빛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초점 맞추고 그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깨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꿈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때는 감기 걸리기도 하고 맨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흐린 날 왜 컨디션이 안 좋나 했더니 별빛이 도달하기가 좀 더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도 있을 수도 있어. 공기도 안 좋지만 이 미세먼지 흐린 날은 스모그 있고 이러면 대낮에 하늘이 파란 것 같지만 그 파란 하늘 뒤에서 별빛이 우리한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맑은 가을하늘 기분 되게 좋잖아요. 고기압 저기압의 문제도 있는데 별빛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먼지들이 얼마나 별빛을 가리겠어요. 필터링을 해버리겠어요. 블라인딩하고 차광막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도 이 지구 자체가 필터링 렌즈 효과는 없을지라도 즉 이쪽에 있는 빛이 여기 사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빛이 도달할 때 지구를 이만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렌즈 효과는 없어도 필터링하고 블라인딩 효과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 이 별빛이 결핍되는 거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있는 별빛이 결핍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별자리에 그 적용하는 방식은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도 12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죠. 밤낮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항도 12경으로 보면은 하고 12지지하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유사성이 나타나요.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오늘 영상의 별맛 오브의 핵심은 2024년, 2025년 약 2년 또는 길게 잡으면 3년, 24, 25, 26 한 2년 안에 이게 26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제가 여기서 또 100배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2, 3년 후면 제 그림이 이제 10억 단위에 팔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빨리? 100배 성장한다는 거는 이제 그림값으로 보면은 뒤에 최소한 공이 한두 개는 더 붙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5억인데 50억, 100억 단위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24년, 25년에 그만큼 좋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정말 그건 제가 정말 이 칼을 갈았어요. 24년, 25년이 오기를 정말 이제 한번 붓을 갈았어요. 아무튼 비유하자면 칼을 갈았어. 한번 이게 한번 휘두를 때가 된 거죠. 붓을 한번 제대로 품을 때가 된 거죠. 몇 시죠?
네. 써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